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자, 여러분, 건대 오늘 강의의 대상은요, 인문사회계 1입니다. 자, 건대는 인문사회계 1하고 인문사회계 2하고 나누어서 인문사회계 1은 말 그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인문사회계 2는요, 상경계열 학생들을 위한 문제잖아요. 그거 구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문사회 1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시험 일정이요. 11월 20일 토요일, 그러니까 수능 직후 토요일 아침이네요. 숭실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이른 시험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학교가 8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시험 준비 미리 하셔야 되겠죠? 원래는 10월 달에 시험 준비를 쫙 해놓고 11월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짝 달려놓고 그리고 수능 보고 한 번 정도 답안 써보고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야 되거든요. 어때? 그렇게 준비해 두셨나요? 그러면 마음 편히 시험 보러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잘 오셨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논술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머리에다가 약간 틀을 좀 잡아놓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대 인문계열은요.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가 어디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죠. 건대 인문은요. 논술 100입니다.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요? 네, 내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술만 잘하면 당연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도 합격의 우선순위는요. 일단은 배점이 높은 문항의 고득점자, 그러니까 즉 1번이 40점, 2번이 60점이기 때문에 2번 문항의 배점이 훨씬 더 높은 학생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논술 잘하는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9학년도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2020학년도에 최저를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논술 60에서 논술 100으로 최저를 적용하는 대신에 논술 성적을 조금 더 올린 거예요. 즉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가 논술 평가 방식을 변화를 했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내신의 중요성보다는요.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한다면 그 안에서 논술을 잘하는 애를 뽑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는요. 논술이 어렵습니다. 사고력도 깊어야 되고요. 일단은 난도 자체가 꽤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 준비를 좀 잘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좋겠죠. 수능 최저 등급은요. 2개 합 4등급입니다. 2개 합 4 충족을 하려면 1, 3 아니면 2, 2 정도의 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시죠? 한국사 5등급이 필수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설마 20점대 안 나오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사 4, 5등급 조건이 있는 데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한국사 준비도 마지막까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은요. 학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50% 내외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여러분이 본 최종 경쟁률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논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시간 몇 분이에요? 100분. 그리고 문제 몇 개예요? 2개. 자,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 2번 문제 유형이 어떨까? 10여 년간 문제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문제 유형이 조금 달랐었어요. 세 문항. 그런데 그 세 문항이 두 문항으로 바뀌고 나서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한 지가 10년입니다. 심지어 제시문의 속성도 안 바뀌어요. 선생님, 건대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해마다 있고요.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건국대는요. 시험 준비하기가 매우 좋은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1번 문제는요. 항상 도표 분석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시문 적용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글자 수 400안자에서 600자.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게요. 5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이게 아니라 400한자에서 600자. 어떤 친구들은 한 405자 쓰고 1번 문제를 끝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598자 쓰고
1번 문제를 간신히 끝냅니다. 글자 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학작품이 항상 나옵니다. 라 지문이에요. 제시문이 4개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지문이 항상 소설 아니면 수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작품이 나오면 유의해야 될 게 우리 줄거리 요약하는 거 아니다. 학생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문 라에서는 누가 등장해서 뭐하고 있고 얘가 뭐 하는데 그래서 어땠다. 줄거리를 그렇게 구구절절 쓴다? 그게 뭔 의미야? 채점자한테 대체 뭘 강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고력과 논증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요.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게 줄거리 서술이 아니라 문학작품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어떤 요소에 대한 해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작품 줄거리 아니다. 제가 X표시 3개씩이나 해놨죠. 아니다. 그리고 의미 분석하는 거다. 누가 뭐 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 누가 무엇을 먹었다. 그게 뭔 의미인데? 누가 무슨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인데? 이거를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건요. 누구랑 무슨 관계게?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게 어떤 부작용이 있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1번은 항상 자료 분석, 2번은 항상 문학작품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 패턴이니까 최근 10여 년의 기출문제 가운데 아무거나 뽑아서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과거 거가 더 어려워요. 최근 거가 차라리 더 쉽습니다. 이게 좀 어이없기는 한데 학생들한테 한 2012, 3학년도 문제 보여주면요. 기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2018, 2019, 20 요 정도 문제 보여주면은 이건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과거 거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최근 거부터 문제를 보실 거면은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답안 쓰고 나서요. 답안 첨삭 받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 개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첨삭 잘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강의는요. 1강에서는 선생님이 건대 인문계열의 답안을 쓰는 방식과 문제의 출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강에서는 21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격 답안이 될 수 있는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